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16회입니다. 벌써 시즌2인데 16번째 시간을 맡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국에서 오신 런던 한량님, 박정준님 모시고 계속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정준님께서 영국에서는 인기인이세요. 국내에서는 아마 당연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네임밸류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브리티시 갓 탤런트죠. 거기에서 그 8강까지 준결승까지 진출을 하셨던 그 박정준님이신데 뭘로 진출하셨는지는 저도 몰랐었어요. 하지만 그 음악으로 그 자리까지 이제 진출해서 영국에서 상당히 그 인기 있는 포지션까지 올라가신 분이십니다. 그때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죠. 얘기 들어보기 전에 오늘 나오신 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맏형이시고 WBC 국제심판위원이신 임준배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함께 안녕하세요. 계시고요. 우리 막내둥이 안희연님 함께 계십니다. 엄청나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또 주인공이십니다. 우리 박정준님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런던 한량입니다. 네, 그 예전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어떻게 브리티시 갓탤런트 준결승까지 올라가셨는지. 그러니까 5년 전으로 한 6년 전으로 가네요. 2017년인가요? 2016년에 처음 시작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도 가난한 음악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3명의 제가 보컬리스트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베이시스트, 그렇게 또 드럼은 영국 친구로 세션으로 그때만 썼고, TV에 제가 출연하기 전에는 20-30만원, 많이 받아야 40만원, 50만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가요. 아니 그러면 영국을 음악을 하려고 가신 거예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제 영어를 더 잘하고 싶어서. 저희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이제 영문과를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공부는 정말 더럽게 못했는데 영어 하나만큼은 확실히 시키셨어요. 제 아버지가 맞으면서 공부를 해서 영어는 조금 했습니다. 가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영어를 좀 더 잘해서 뭐 사회에서 그때 뭐 한국에서는 제가 좀 안 맞았어요. 말하자면 좀 나쁘게 말하면 사회 부적응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저 한국 돌아오면은 뭐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경쟁률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경쟁이 심하잖아요.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은 정말 존경합니다. 이거는 순도 100% 진실입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지부진하면 뭐 펍이나 조그만 이제 공연장에서 30-40만 원 받고 공연을 하다가 브리티시 갓 탤런트, 한국에도 코리아스 갓 탤런트라고 생겼고 뭐 슈퍼스타 K, 그 다음에 이런 게 이제 생긴 전신이죠. 세계 최초의 지금도 최고의 오디션 프로그램에 제가 진출을 했죠. 그런데 이제 1차를 갔는데 노래를 그냥 했어요. 하니까 이 친구들이 이렇게 아시아인이 없어서 그런지 저를 딱 보더니 노래를 듣더니 너는 노래한 것도 특이하고 노래도 특이하고 마이크 잡는 폼도 특이하다. 제가 이렇게 좀 직각으로 드니까요. 그래서 out of the world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out of the world 하면은 세상 바퀴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딱 들었을 때 이건 됐다고 느꼈어요. 노래를 전주가 나가고 노래를 하고 간주가 나가고 2주를 시작하는데 끊더라고요. 끊길래 떨어졌다 이건. 그때 이제 TV 프로듀서, 우리나라에서 PD라는 잘못된 용어로 쓰지만 PD가 프로그램 디렉터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프로듀서 한 단어예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versus라는 미국은 VS를 쓰잖아요. 그게 한 단어인데 왜 VS 쓰는지 모르겠어요. 영어 사람들 이해를 못합니다. versus 한 단어에서 V라는 말로 하나만 쓰거든요. 자, 그렇게 제가 1차를 하니까 이 친구가 프로듀서 여자가 부르더니 너는 통과했으니까 2차로 바로 가라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2차로 갑니다. 2차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메인 프로듀서가 거기서도 뭐 노래를 끝까지 안 듣고, 그때 제가 뭘 불렀냐면은 조용필의 서울을 한국어로 불렀어요. 한국어. 영어도 아니고 한국어로 불렀습니다. 그 반주 그대로. 그랬더니 노래가 너무 좋다고 너는 지금 2차인데 3차, 4차, 5차 오지 마라. 그 다음에 6차 때 바로 와라 했는데 그게 준결승이었어요. 바로 쿼터 파이널. 바로 쿼터 파이널로 올라간 거죠. 정말 그거는 거의 진짜 한 대회에서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혜택을 제가 받은 거예요. 우리 물론
좋았다 생각하는데 정준 씨 목소리가 이 얘기할 때하고 노래할 때하고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완전히 다르죠. 예. 그래서 노래할 때는 막 거칠은 소리도 났다가 미성이 됐다가 지금 이 얘기하는 목소리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다고 뭐 다들 안 믿으시고 하는데 채널에서는 그래서 6차까지 준중결승 바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댄서 2명을 모집해서 한 달간 맹연습을 하고 갔는데 떨어졌죠 거기서. 근데 이게 방송이요. 제가 차라리 결과론이지만 그 전에 본선에 5차에 올라서 예스를 받나에 한번 나왔다면 오히려 한국 미디어에 나왔을 수 있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처음으로 브리티스 갓 탤런트에서 처음으로 한국인으로 노래로 올라간 본선에 진출한 사람이거든요. 첫 케이스예요? 제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 바이올린, 그 다음에 댄스, 마직, 태권도. 댄스도 없어요. 태권도도 없고. 이제 오직 바이올린과 마직으로 올라간 2명이 있었는데 제가 노래로는 처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게 소개가 좀 예스 받는 게 소개가 됐으면 한국에서 좀 떴을 텐데 하필 한 번을 더 올려주는 바람에 그 마지막 쿼터 파이널에서 떨어져서 그거를 떨어지고만 났기 때문에 제가 그걸 지워달라 했어요. 유튜브에서 제가 지워달라 했습니다. 편집이 돼버렸네? 그렇죠. 그러니까 노 반응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거 어디에다가 채널에 낼 수도 없고 쪽팔리니까 그 전 라운드에 예스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때문에 영국에서는 몸값이 몇십 배가 그러니까요. 뛰었잖아요. 30만 원, 40만 원 받다가 떨어지고 나서 이제 낙심을 하고 집에서 이제 그냥 시간 죽이고 있는데 일주일 좀 지났는데 갑자기 어디서 전화가 와요. 막 서너 군데, 막 5군데가 와요. 그러더니 네 노래 끝까지 들어보고 싶다. 알고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속해 있던 조그만 ODR이라는 마네저한테 물어보니까 이 중에 어디랑 계약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계약을 바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6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뭐 가장 많이 받은 거 3천만 원. 물론 이제 저희 팀이니까 내고. 그리고 가장 관객이 많은 무대가 5,500명. 정말 노래 한번 나더라고요. 클럽에서 많아봐야 150명, 조금이면은 정말 20명 있는 그런 데서 노래하다가 음악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아니 하다못해 노래방을 가도 좀 같이 간 분들이 10명이 보면 노래할 맛이 나는데 그거를 뭐 10명, 20명, 30명 있을 때에 뭐 10만 원, 20만 원 받다가 5,500명의 그런 무대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받고 노래를 하니까 너무 진짜 관객이 많으면 더 즐겁고 전 잘 되는 게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죠. 그렇게 잘 나가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그러면 이쯤에서 아마 어떤 노래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 자작곡 한 곡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노래군요. 한국의 대중음악에서 절대 통할 수 없는 영국이니까 통할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한국인 정서에 맞는 것도 한번 좀 틀어봐 주시죠. 그거는 이제 저작권이 걸리는데 그럼 제가 저작권 걸리지 않는 노래로 하나 제가 제 채널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입니다. How would I ever smile without you? But thinking that makes me sad. Every day you save my heart, time for. Now I will protect you lifetime. In your arms I'll fade always warm.
You're my only resting place for my long, long, tired days. Oh, you. 이거는 예, 발라드 좋아하는 저한테도 이렇게 좀 맞는 그런 노래입니다. 전혀 그 천의 목소리를 가졌죠. 전혀 극과 극이죠. 예, 그러니까 으라라는 그 스크림과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쁘게 내는 목소리. 근데 이제 한국 여자분들이 듣게 하려면 채널에서 이런 노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메탈만에서는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영국 그 잠깐만요, 홍보 좀 할게요. 그러면 이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아마 저희 자막 작업을 할 텐데 그 런던 한량님 채널로 가시면 노래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한번 구독, 좋아요 한번 하시고 취향에 맞으시면 계속 애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합니다. 데스 메탈이죠. 이 스래시 메탈이라고 그래야 되나? 데스 메탈인데 이게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그 매니아층이 꽤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비주류.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같은 느낌이고 대중 뭐 방송이나 매체는 소개가 안 되는데 이쪽 그 데스메탈 쪽 그 매니아도 꽤 있고 또 언더그라운드 뭐 홍대나 이쪽에서 활동하는 그 데스메탈 그룹도 우리나라에 꽤 있고 그러다가 이제 대중 쪽으로 좀 그 알려주는 경우가 이제 말달리자 같은 이제 그런 대중적인 음악이 하면서 좀 이제 소개가 된 적도 있는데 내 리버풀 갔을 때 그 비틀즈가 최초로 공연했던 그 클럽이 있어요. 예. 음역 때. 거기를 갔는데 뭐 사람이 뭐 낮에는 뭐 5명도 있고 뭐 낮에 뭐 맥주 마시고 밤에는 좀 많고 그러는데 낮에부터 그 락 그룹들 계속 바뀌면서 거기서 공연을 해요. 많아봐야 100명 수준이죠. 네, 100명도 안 돼요 낮에는. 근데 거기서 한 30분 있다 나오면은 낮술 마신 것 같아. 느낌이 술 안 마셔도 취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낮에부터 하도 막 하드한 막 그런 저거 아주 좁아요. 굉장히 비좁은 그런 클럽들이 영국엔 그런 게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홍대도 이제 그런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홍대로 비교하면 되겠네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그 클럽 수도 많고 훨씬 더 밴드도 많고 뭐 훨씬 더 하여간 그 저변화가 굉장히 그 넓게 돼 있는 뭐 그렇더라고요. 영국은. 그래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은 환경이죠, 상대적으로. 기회가 상당히 많고요. 그 대신 경쟁은 한국보다 더 큰.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조그만 클럽에서 정말 뭐 10만 원, 20만 원 많이 받으면 30만 원 받던 적도 어쩌다가 주말이고. 그러니까 4명에서 나누면 20만 원 받으면 5만 원이잖아요. 이런다. 그렇게 받고 이제 뭐 한 4, 5년 공연을 하다가, 근데 이게 제가 영국인도 아니고 외국인으로서 굉장히 빨리 정말 성공한 케이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평생을 음악을 해도 그 무대에서 잘해야 이제 런던 클럽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끝나서 몇백만 원 벌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비하면 저는 운이 굉장히 따라가지고 그 ITV 그 메인 프로듀서 그분이 저를 그러니까 올려준 거죠. 은인이네요. 은인이죠, 진짜. 뮤직비디오도 찍었어요? 뮤직비디오까지 다 찍어놓고 당일날 제 인터뷰 제일 많이 했습니다. 동양놈 제가 하나니까. 그날 예스만 받았으면 진짜 팔짱 박힌 건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아니라 그때는 뭐 1억, 2억 받는 그런 정도 횟수가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이제 활동을 하다가 2, 3년 잘 나가는 도중에 한국에서도 어떻게 알아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문의가 왔어요. 그리고 그 제 친구 그때 만났던 그 친구를 통해서도 무대까지 계약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끝난 거죠. 그때 마침 런던에서 킹스턴 시청에서 시의원들이 또 저한테 투자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계약서 다 쓰고, 또 이제 거기 이제 제 채널 보시면 조용필의 서울을 헬로 런던, 그러니까 그 한인타운 킹스턴으로 노래를 부르고 녹음까지 마치고, 그때는 큰 돈 아니지만 한 700만 원 정도 받고 녹음을 했거든요. 이것도 미디어에서 알리고 BBC에서까지 취재가 온다고 다 돼 있고, 그것만 했으면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2주 있다 터졌어요. 거기서 완전히 지금까지 끝난 겁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한 3번의 기회는 온다니까. 한 번이 지나갔죠. 첫 번째 기회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제 또 정상화되면 다시 한번 또 찬스를 노려야겠죠.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그 실력 있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보더라고. 뭐 이거는 연예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실력 있는 사람은 처음에 빛을 못 보더라도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으니까
뭐 하여간 영국 돌아가셔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멀리서나마 좋은 소식 달라고 기대하고 또 갑자기 또 한국 텔레비에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너무 유명해졌다 그래. 제가 사실 한국에서는 저 뽑아줄 리가 없죠. 그 40대 이상의 뭐 50대 이렇게 된 사람들 뽑아줄 리가 없잖아요. 영국이니까 사실 그런 기회가 생긴 그리고 겁니다. 한국은 요즘은 이제 연예계가 비주얼을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아 그렇죠. 이 비주얼로도 제가 안 되니까 특이한 비주얼로 모르겠지만 아니 그 뭐 여담이지만 요즘 그 보이그룹 걸그룹 나오는 거 보면 도대체 사람 같지가 않더라고. 외계인이에요. 네, 예, 뭐 요즘 정말. 보이그룹 걸그룹 우리나라 보면은 BTS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뭐. 때문에 뭐 K-팝이 열광. 그 이제 걸그룹 봐도 그 일본 걸그룹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차이 나고. 인형이죠, 인형. 우리나라는 그 여성미의 뭐 그러니까 일본은 보면 되게 큐티 그냥 깜찍한 건데 큐티. 우리나라는 막 성숙미에 어떨 때는 뭐 하고 춤추고 그런 것도 물론 뭐 그 연습생 시절을 굉장히 오래 거쳐서 그렇지만 그 K-팝은 딴 나라에서 따라해도 상대가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거 외모를 전혀 보지 않는 나라가 영국입니다. 외모를 전혀 따지지 않고 실력 오르지. 정말 가진 실력도 있지만 특이한 점.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특이하게 봐요. 노래 들으시면 아마 제가 극과 극을 노래를 하니까 좀 특이하게 봤겠죠. 거기서도 또 인터뷰하는 거나 노래하는 폼이나 또 저희 기타가 또 그 연주할 때 굉장히 정말 방방 뜨거든요. 그런 것들이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 원래 3인조 밴드가 실력 있는 밴드거든. 자 이제 복싱 얘기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그 영국에서 그 런던 한량님이 그 재밌는 랭킹을 준비를 해오셨어요.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원래 영국에 복싱지가 있습니다. 이제 몇십 년이 된 그게 아마 지금 70년 복생? 너무 복싱 복싱 예, 뉴스. 그대로 복싱 80년이 됐을 거예요. 원래 체급별로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고 반면에 누구를 최강자로 꼽는가 이런 랭킹이 다 있었는데 영국 예, 영국 전문가. 복싱지에서 뽑은 거죠. 아까 일부에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명의 그런 이제 복싱 관계자 그다음에 팬들까지 그렇게 뽑은 그 선수들이 랭킹이 그 체급마다 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연구시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돌아가서 추후에 드리기를 하고요. 오늘은 먼저 영국 복싱지 선정 헤비급 순위. 그러니까 영국에서 뽑은 이게 미국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고로 마이크 타이슨이 6인데 미국에서는 자 영국 순위를 10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0위. 올타임이죠. 올타임이죠. 올타임 예, 헤비급. 예. 자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10인데요. 그 미국에서는 6위를 뽑았지만 영국에서는 10위를 뽑았더라고요. 10위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9위는 에반더 홀리필드. 8위 러리 홈스. 로리 홈스. 본토 발음. 7위 조 프레이지어. 6위는 조지 포먼. 5위 잭 댐시. 4위 로키 마시아노. 3위는 잭 존슨. 자 이제 2위가 1위가 남았는데요. 뻔하죠. 이거는 뭐 둘 다 아실 것 같은데 자 2위는 조 루이스입니다. 영국에서 뽑은 거죠. 예. 1위는 당연히 모하마드 알리. 예,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네 뭐 레녹스 루이스라든지 뭐 없죠. 예, 더 옛날에 그 뭐 비스몬스라든지 다 좀 인색하게 그쪽은 안 뽑고 한 명도 없네요. 영국 선수가. 클리치코 그런 거 보면 전문가라는 게 그 전문가들이 뽑은 랭킹이라는 게 팬들까지. 신뢰가 가네요. 그리고 클리치코도 없네요. 없네요. 예, 영국 선수는 당연히 한 명도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마이크 타이슨 10위고요. 9위에 에반더 홀리필드, 8위는 러리 홈스, 7위 조 프레이지어, 6위 조지 포먼, 5위 잭 댐시, 4위 로키 마시아노, 3위 잭 존슨, 2위 조 루이스, 1위 모하마드 알리입니다. 아마도 한 3, 4년 지나고 나면 타이슨 퓨리가 그 랭킹에 좀 이름을 내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지금 불과 한 서너 달, 두세 달 전에 예, 나온 거거든요. 이게. 예. 저 혹시 레노스 루이스가 몇 위인지 궁금한데요? 궁금한데. 글쎄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레녹스 10위까지만 뽑으 10위까지만. 레녹스 루이스는 이런 식으로 뽑으면 한 20위? 그렇겠죠. 10위권에는 있을 것 같은데 홀리필드와 타이슨이 9위, 10위라면 근데 레녹스가 있지 않을까요? 레녹스 루이스가 있으면 클리치코 형제도 하나 정도는 들어갔어야 되는 근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의외인 게요. 에반더 홀리필드가 9위인데
레노슬리가 없다는 거. 그렇죠. 영국에서 뽑은 거의 없다는 거. 인기 복서였는데. 저는 20년 전에 그 레녹스 루이스하고 에반더 홀리필드에 대한 그런 논쟁을 막 하고 있을 때 저는 레노슬리스를 더 치는데. 저는 그래도. 에반더 홀리필드를 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승패는 그랬고. 20년 전으로 가면 좀 빠진 것 같은 게 잭 템프시 같은 경우가 빠져 있고, 그렇죠. 잭 템프시가 빠져 있고, 그 이유는 그리고는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유는 그 에반더 홀리필드가 아마 그 크루저급에서 시작한 것과 또 3번의 세계 타이틀을 네 번이죠. 네 번을 차지했던 아, 것들이 좀 크지 최초로 않을까. 4번 아, 그래서 좀- 획득했으니까. 그러면 굉장히 좀 공정하게. 어쨌든 영국이 되게 판정도 그렇고 공정한 편이잖아요. 어쨌든 네, 그리고 그런 이러나 저러나 타이슨을 2번 이겼잖아. 그렇죠. 타이슨을 아. 이겼으니까. 영국 선수가 한 명도 뽑히지 않은. 하고 타이슨은 그 타이슨 현역 시절에는 정말 최강이고 1위였을 것 같은데 시대가 자꾸 가면 갈수록 점점 그렇더라고요. 자꾸 이제 그렇더라고요. 밑으로 내려가고 뭐 거품은 아니지만 그 헤비급에서 그 정도 책으로 그 정도면 그게 최선이었다 정도?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감방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공백이 실제 많아.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아서. 그렇게 따지면 무하마드 알리도 4년 다녀왔어요. 뭐 그렇지만 무하마드는 이제 후에 후에 세 번이 올렸죠. 또 세 번의 그렇기 챔피언을 때문에 하면서. 무하마드 알리는 그 지금도 1위로 올려져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 타이슨도 타이슨은 사실 말년에 한 게 없잖아요. 그리고 험한 골을 막판에는 많이 보여줬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감방에 안 가도 뭐 여러 가지 소송에 뭐 해가지고 정상적인 어떤 그 복서로서의 그 생활은 별로 길지가 않았고 그래서 타이슨 전성 시절에는 헤비급 올타임 뽑으면 어떤 때는 타이슨 1위가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었던 시절이 있는데 세월에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뒤로 밀려나는 약간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 이걸 보면 특이한 게요. 제가 로키 마르시아노가 제가 이걸 찾아보면서 미국에서 뽑을 수 있는 2위더라고요. 그러니까 1위가 무하마드 알리고 2위가 로키 마르시아노, 3위가 조 루이스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지금 로키 마르시아노가 4위인 것을 보면 잭 존슨을 더 쳐줬거든요. 3위로. 아마 그 흑인의 어떤 그 그때 인권 최초의 복서에다가 그 핍박받은 압박받은 어떤 그런 거를 더 연구해서 쳐주지 않았나. 그리고 잭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슨은 뭐 그 동영상을 잘은 못 봤지만 그 당시에 뭐 짐 제프리스든지 모든 그 백인 선수들한테 그 압승이었죠. 압살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리고 스탠리 캐젤 같은 미들급 선수는 원래 이제 잭 존슨하고 스탠리 캐젤이 그 다운을 한번 뺐었잖아요. 시합을 하는데 대체에. 그게 이제 그 동영상 그 필름을 찍는 아마 거의 최초의 시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쇼매치처럼 서로 이제 폼만 잡고 하기로 했는데 스탠리 캐젤이 잭 존슨이 지금 허술한 걸 보고 빈 곳을 보고 강탈을 하려 가지고 사건이죠. 그 잭 존슨을 다운 시켰어요. 미들급 챔피언에 불과했던 캐체리언. 그 잭 존슨이 분노해서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기사에 따르면 분노해서 일어나면서 튕기듯이 친 게 치고 조금 그래서 스탠리 캐젤이 기절을 했는데 몇 번 다운되죠 캐체리? 네. 무수하게 다운이 돼서. 그래서 스탠리 캐젤이 기절했는데 마지막 피니시 블로는 그 피니시 블로를 맞고 스탠리 캐젤이 쓰러졌는데 이빨이 6개가 나갔는데 3개는 링 바깥으로 튀어나가고 3개는 잭 존슨 글러브에 박혀 있었다는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잭 존슨이 그 당시에는 그 터무니없이 강함.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시 윌리아드의 시합은 그 자기가 이제 그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서 져줬다는 뭐 그래서 다운된 걸 보면 이렇게 햇빛을 가리는 거의 예. 사실로 통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저거고 마르시아노는 그런 평가죠. 무패로 은퇴했다는 거. 근데 잭 존슨보다 영국에서 순위가 낮습니다. 미국과 다르게. 근데 일본에서는 마르시아노를 미들급으로 평가도 합니다. 아, 헤비급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미들급 올타임 넘버 원으로 그렇죠. 평가도 하더라고요. 겨우 180cm고 그렇죠. 또 키예비해서도 팔이 유난히 짧았는데 그 마르시아노의 장기는 그 노모션에서 나오는 아주 쇼트볼 보이지 않는 숏건지. 그러니까 조 월코트도 뭐 그거 한 방에 마지막에 갔듯이 그 원펀치는 진짜 그 메가톤이에요. 필살기죠. 필살기죠 그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영국에서 이 순위가 조금 또 의문을 가는 게요. 잭 댐시가 조지 포먼보다 한 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잭 댐시와 조 프레이저가 레리 온스보다 높아요. 이건 저는 좀 동의를 못하는데 먼저 황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레리온즈가 물론 이제 실력에 비해서 인기가 낮긴 했지만
여기 레리 홈즈가 있다는 건 조금 의아해요. 아, 그런가요? 차라리 레녹스 루이스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아, 않나. 그냥 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레리 홈즈가 물론 뭐 오랫동안 방어하고 80년대 초반에 어떤 중반까지 헤비급을 좌지우지하긴 했었어도 그렇게 시대를 지배했다고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보면 조 페이저가 그래도 레리 홈즈보다 높다. 연구에서 뽑은. 그리고 잭 댐시가 저는 뭐 옛날 선수지만 물론 레리 홈즈보다 높다. 임준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레리 홈즈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8위잖아요. 그런데 레리 홈즈보다 조 페이저와 잭 댐시가 높아요. 순위가. 저는 조 프레이저가 높은 게 아 당연하다고 그래요? 생각이 됩니다. 저는 좀 그러니까 이 레리 홈즈는 영원히 자기의 어떤 실력보다 영원히 평가를 받지 못하는 약간 그런 평가를 느낌이 나는 게 받으면서 좀 처음부터 뭐 알리 복사판 같은 느낌이었고 재판이다. 사실 뭐 일전에도 한번 웰터급 때 얘기했지만 알리가 이제 사라지고 레리 홈즈가 헤비급을 제패하면서 헤비급이 그 메인스트림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거기에는 해글러라든지 듀란이든지 헌즈든지 뭐 레오나드 같은 그 가운데 중량급들의 아주 그 슈퍼스타가 나왔지만 그 당시 헤비급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시절에 그 헤비급 챔피언을 했었고 그렇죠. 레리 홈즈가 사실 그 이긴 선수들 뭐 캠 노튼이라든지 뭐 어니 세이버스라든지 다 그 70년대 그 알리와 같이 그 경쟁하던 그 강자들을 하나하나 이제 말년에 제압했던 것뿐인데 그리고 이제 그 레리 홈즈가 활동하던 시절가 뭐 헤비급이 뭐 그렉 페이지라든지 팀 위더스푼 알류의 강자가 좀 그 빠졌군요. 마이크 이버 그러니까 막 군인이 상대 선수들이 고만고만한 선수들이 군인이 활거했고 특히 뒤로 갈수록 뭐 스코트 레덕스든지 그 별로 그 유명하지 않은 그런 뭐 2류급까지는 아니지만 그 메인은 아닌 것 같은 선수들과의 방어전이 많고 동의합니다. 더구나 스핑크스 싸웠던 상대 선수들이 더구나 알리나 프레이저가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한테 진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렇죠. 마이클 스핑크스한테 어쨌든 2패를 당했고 했기 때문에 그 레리 홈즈 사실 시합은 보면 항상 박진감이 있었어요. 자기가 위험한 장면도 많이 있고 했는데 특히 잽은 최고라고 생각을 예. 해요. 상대 질이라든지 그 뒤쪽의 어떤 시합에 대한 그 레벨이라든지 그런 게 시대를 지배하지 못했어요. 알리나 프레이저 시대하고는 좀 틀렸고 프레이저는 시대를 지배했죠. 이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으로 전승으로 세계 타이틀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싱의 최강자는 헤비급 챔피언이라는 그 이미지가 홈즈 시절부터 이제 약간 좀 퇴색하기 시작한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뭐 레리 홈즈는 그런 정도 방어전을 많이 했던 선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어전을 많이 했지만 뭐 세라노, 우리나라 따지면 박영균 선수 아니면 뭐 헬리마스케 뭐 이런 스페노드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뭐 높게 평가는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이틀 매치를 많이는 했지만 그 상대의 질이라든지 그 당시 사회의 그 어떤 주는 이펙트가 레리 홈즈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근데 준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거는 과연 조 프레이저가 레리 홈즈를 꺾을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또 얘기하면 또 그런 상대성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잭 템프시가 뭐 타이슨하고 한다 그런 지배했던 그런 뭐 얘기를 그런 하니까. 꺾을 수 있는 여기 그런 거. 그 랭킹을 보면 로키 마르시아노 아무한테도 못 이겨요. 그러네요 진짜. 그 그러네요. 때문에 그 작은 사이즈로 지배할 그러네요. 수 있었지. 아무도 못 이기네요. 로키 마르시아노가 레리 홈즈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로키 마르시아노는 베드리비에프하고도 질 것 같아. 그리고 뭐 지금 타이슨 퓨리하고 붙으면 머리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텐데 그래서 그거는 그 당시로 저걸 해야지 그거를 뭐 그렇네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자꾸 붙이면은 옛날 선수들이 지금 선수 이기기 힘들어. 그 시대를 얼마나 지배했느냐. 그 당시에 강자들을 꺾으면서 그러네요. 가지고 있던 위상, 그 강함 그런 부분의 랭킹. 라파엘 리몬이 지금 현재 주니어 레드급 세계 챔피언 한 대도 못 때릴 걸 아마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 시대를 갖고 저걸 해야 되는 거고 그 음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70년대 그렇죠. 음악 얼마나 단순해.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명곡이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테크닉으로 따지면 지금 뭐 인디 밴드들이 훨씬 실력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그 당시 시대의 선구자 역할이고 그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해야지. 그런데 이거는 제목이 올타임이잖아요. 네. 그럼 그 당시에 지배했던 건 마르시아노고 또 80년대 초반에 지배했던 건 레리 홈즈인데
비록 지배했던 레리 홈즈 입장에서 지배했던 기간은 짧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몇 년간 지배를 했단 말이죠. 얼마나 이 복싱계에 크게 영향을 주면서 지배했느냐가 문제죠. 근데 이게 어쨌든 아까 80 얘기하셨듯이 마이클 스핑크스에게 2번이나 지면서 라이트 헤비급 챔피언에 그걸 허락을 했잖아요. 레리 홈즈. 근데 사실상 게임 마르시아노는 전승으로 은퇴를 해버렸죠. 네, 근데 그 사실상 게임 내용으로 봤을 때 스핑크스한테 2번 다 진 시합이라고는 지금도 많은 팬들이 인정하지를 않고 있고요. 그거는 일부 팬이지 졌어. 근데 마이클 진지하게 스핑크스가 안 이차전. 들어가니까 여기를 들어가지 않으니까 말은 되네. 그리고 어쨌든 라이트 헤비급 선수하고 그러고 알리 보포스터 뭐 조프레이저 보포스터 작사를 냈다고. 근데 보포스터가 마이클 스핑크스에 비해서 그 당시에 약체냐면 그것도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봐도 하고 그 성렬 씨 얘기대로 다 그 시대를 지배를 하고 풍미를 했지만 얼마나 그 시대 복싱계 영향력 크게 그 지배를 했느냐지.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하나 동의가 안 되는 게 레노스 루이스가 여기서 항장을 분명히 전 영국에서 뽑았거든요. 이게 80명의 권투 관계자와 팬들이 뽑은 건데 영국 사람들의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수에 못 들었어요. 레노스 루이스가. 약간 자기네 나라 겸손하게 좀 그런 사람들은 아닌데 그러니까 굉장히 솔직한 사람, 미국 사람보다도 오히려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이거든요. 영국 사람들이. 들어갔을 거라고 근데 생각했는데 없어요. 근데 네,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레녹스 루이스는 물론 강해요. 강하지만 겁쟁이 이미지가 있어.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심라만한테 네. 무참하고 예. 올리버 맥컬한테 그냥 나가 떨어지고 그게 또 그다음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그 투사의 느낌보다는 약간 겁쟁이 느낌 아웃복서도 아니지만 하여간 좀 자기가 좀 위험한 상태한테는 약간 겁쟁이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막 절대 강자 같은 느낌이. 근데 제가 여기 개인적으로 본다면 한 6, 7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저도 그렇게 봐요. 네. 근데 없습니다. 이게 근데 웃긴 건 미국에서 뽑은 거에는 무하머드 알리 다음이 로키 마르시아노예요. 그냥 레노스 루이스가 7, 8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히려 영국에서 뽑은 순위에는 없어요. 근데 마르시아노를 조 루이스보다 높게 치는 건 좀 그러네. 미국에서. 조 루이스보다 예 그러네요. 그리고 시대를 지배했던 소니 리스 아니죠. 조 루이스가 2위. 그러니까 그렇죠. 조 루이스를 높게 친 거죠. 들어갈 만해. 2위. 레리 조 루이스가 홈즈보다 2위고 차라리 3위가 소니 있죠. 리스틴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따지면은 뭐 막스 슈멜링 같은 경우도 뭐 나름 뭐 언저리에서 있어야 되고. 슈멜링은 그래도 조 루이스에 가려졌기 때문에. 뭐 그 영국은 어쨌든 조금 다릅니다. 네, 이게 뽑는 뭐, 게. 그러겠죠. 우리는 예. 지금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랭킹과는 또 다른 랭킹이 나올 그리고 수 뭐 있죠. 그 업적으로 보면은 그 방어전 횟수나 보면은 뭐 클리치코 같은 경우도 그렇죠. 뭐 언급. 근데 저는 클리치코는 좀 치지 않는 게 임준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대 선수들 질을 보면 여기에 지금 싸웠던 상대들 그 선수가 비교하면 아무리 시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클리치코 선수 그 상대 선수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좀 사실 아니라고. 여기서 로키 마르시아노나 조 루이스는 뭐 이제 여러 번 방어를 하다 보니까 뭐 강자도 있고 어떨 때는 아주 약자도 있었지만 마르시아노나 알리나 프레이저 시대는 정말 헤비급이 정말 그렇죠. 네. 빡빡할 때죠 진짜. 그리고 챔피언이 딱 원 챔피언이었잖아요. 한 명. 아, 그 네. 시대였고. 기구가 WBA 하나였으니까 네. 더 그리고 쳐줘야 되겠네. 정말 빡빡할 때죠. 헤비급 하면 특히 뭐 알리 프레이저 시대는 그냥 알리 프레이저 때문에 조지 포먼 때문에 챔피언 못 된 애들 많잖아요. 뭐 그러네요, 어니 진짜. 쉐이버스부터 해가지고 켄 노튼, 어니 뭐 쉐이버스. 켄 노튼 잠깐 뭐 했지만 그 시절 헤비급은 정말 세계 랭킹 10위까지 봐도 누구 하나 만만한 상대 없던. 아마 제리 쿠니가 지금 나오면 챔피언 한 두세 번 할 거예요. 제리 쿠니가 저 조슈아 기구를 이길 것 같아. 기구가 4개였다만 쳐더라도 진짜 그렇죠. 맞습니다. 예. 다 챔피언의 대 선수들인데. 그 랭킹이 없네요.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이성열 이사님이 그 마빈 해글러에 대한 저평가가 이제 지금 많이 논쟁이 되고 있어서 혹시 영국에서는 미들급을 영국에서 예. 봤다면 해글러가 어떤 포지션?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요. 궁금했어요. 그 마빈 해글러와 그다음에 그 레너드의 시합을 제가 물어본 거, 제가 직접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가서. 그런데 권투 관계자들은 레너드가 이겼다는 거에 거의 7-80%가 나오는데 선수들은 근접하게 40%가 해글러가 이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적어도 10명, 20명은 물어봤어요. 참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권투 관계자들, 선수가 아닌 그 사람들은 7-80%가 이건 레너드가 이긴 경기다. 선언정.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추어 선수들과 프로 선수들이 있었거든요. 그 선수들한테 물어보니까
해글러가 이겼다가 40%. 굉장히 근접하죠. 나는 레너드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 나는 그때 얘기했을 때 레너드가 한 두세 점 차는 이겼다고 그렇게 했는데 저도 두세 점을 이겼다고 보는데. 그래서 근데 같은 선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6대 4지만 50% 과반수에 가까운 그 선수들이 해글러가 이겼다. 아무래도 어그레시브에 더 점수를 줬던 걸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시합은 느낌이 끝나고 나면 레너드가 하고 싶은 자기가 하고 싶은 복싱을 했고 해글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복싱을 못했고 뭐 한마디로 따지면 그런 근데 거 현역 같고. 선수들이 과반수에 가깝게 해글러에 점수를 줬다는 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실이에요. 그건 제 생각인데 아무래도 마음이 이 해글러 선수에게 마음이 많이들. 근데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선수라는 입장에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레너드는 좀 비겁한 느낌이었고 같은 그다음에 선수로서 좀 해글러는 아. 어쨌든 종시 그냥 공격적으로 나왔는데 레너드는 어떻게 보면 두뇌 플레이라 그러지만 좀 선수 입장에서 레너드도 미울 수 있겠네요. 좀 비겁한 저거고 그거를 포인트로 따지자면 해글러가 뭐 이기긴 어려웠지만 전체적인 경기를 보면 레너드는 좀 비겁하게 복싱을 한 것 같고 뭐 해글러는 나름대로 했지만 레너드가 비겁하게 했기 때문에 자기 복싱을 못했다. 약간 그럼 뭐 선수 이런 입장에서는 해글러한테 좀 더 마음이 갈 수 있겠네요. 그것이. 그러니까 레너드가 치사한 거지. 아 예. 예.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아웃복싱을 하는 선수들이 모든 비난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 해글러를 상대로 해서 저 웰터급 선수가 미들급 선수에게 도전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 레너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레너드 선수가 뭐 비겁했다거나 아니면 어떤 그런 비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근데 근데 생각해요. 이제 그거는- 지금 영국 선수의 입장에서는 현역 선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해글러한테 마음이 더 그렇게 가. 레너드가 가는 게 있었던 거예요. 레너드가 그 전까지도 세라노 같이 시종일관 아웃복싱을 하던 선수면 스타일이 그렇구나 하지만 그렇지 레너드도 인파이팅하고 그렇죠. 때려부실 땐 때려부시는데 그 복싱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물론 아웃복싱을 주체로 하지만 찬스가 있으면 뭐 그런 복싱도 보여줬어야 되는데 절대로 무리를 안 하고 근데 이기는 방법 안 것 같아요. 리스크를 안 두니까 그 부분에서 실망을 많이 그러니까 불꽃 튈 때는 좀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안전 페이스를 하니까 이제 그게 좀 비겁해 보이는 근데 거죠. 저도 점수를 그 경기를 10번 넘게 봤지만 3점은 레너드의 승리를 보거든요. 저도 그때 제가 또 그때 모 잡지에 같이 그 관장 근데 이거는 어쨌든 보는 그 관장도 4점을 봤습니다. 어떻게 레너드 선수의 승리를. 보는 그 팬들 입장마다 다 틀릴 테니까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예. 제가 좀 비난을 많이 받은 그 해글러 선수에 대해서 미들급 올타임? 올타임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조금 비난이 이제 뭐 이렇게 복싱 좋아하시는 분들이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들급 올타임은 누가 될까? 영국에서는 누구? 그게 좀 궁금했어요. 영국에서는 어떻게. 아, 미들급 좀 그걸 어떻게 그거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나오지를 않네요. 이게. 제가 돌아가 찾아보겠습니다. 미들급에 일단 뭐 영국에서 생각하는 미들급에 요 같이 이렇게 이런 사람들의 팬과 복싱 환자들이 제가 그럼 찾아서 보내드릴게요. 미들급에 뭐 랭킹을 뭐 1위, 2위 안정하고 한 5명 뽑으면 해글러, 몬존, 스텔리 케젤 그리고 또 누가 있나? 허킨스. 로빈슨? 슈거레이 로빈슨. 로빈슨. 그리고 잘하면 홉킨스가 언저리 오히려 골로프킨보다는 홉킨스가 더 올라갈 확률이 좀 많은 것 같고, 골로프킨도 약간 타이슨하고 비슷한 느낌이. 그렇죠. 전성기 때는 미들급 올타임 1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미들급에 제가 얘기를 직접 나눠본 거에 의하면 해글러입니다. 미들급 거의 제가 한 수십 명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팬들과 복싱을 해글러를 제일 많이 꼽았어요. 아이고 그 해글러를 우리 이성열님이 죽였으니. 영국에서는 어쨌든 제가 팬들과 복싱 관계자들과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그게 한 15년 근데 전이지만 저는 그 해글러의 해글러를 많이 뽑았어요. 강함을 폄하한 게 아니고 거기에 의견을 전혀 단 게 아니고, 이 페블러스 4라는 그런 주제가 있었어요. 저번에 했을 때. 그때 체격, 체력, 실력 그 당시에 그 라이벌 구도로 봤을 때 해글러보다는 웰프레드 베니테스가 좀 들어가는 게 좀 더 적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그게 그 의견이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그 어떤 이해가 될 만한 게 아니고 체급을 위로 안 올렸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아니 해글러가 이제 그런 쪽. 근데 이게 저거라고. 결국 두란도 왜 올라갔냐면, 물론 뭐 저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위체급을 정복하고 이것도 있지만 결국은 감량 거야. 두란도 라이트급이 힘드니까 올라가고 올라왔는데 해글러는
미들급에서 감량고가 뭐 올릴 필요가 없었거든. 그런 적도 있는데. 사실 파블러스 4는요 영국에서도 그 DVD 이제 비디오 나올 때 모두가 동일한 게 베니테스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 팬들 중에는. 근데 일단 베니테스가 들어가면 그 DVD가 안 팔립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해글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그리고 그만큼 팔리지 않아요. 이건 상업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리고 파블러스 4의 어떤 그 중심이 미들급을 접했냐 안 했냐인데 베니테스는 그렇죠. 미들을 안 했으니까. 예. 그렇죠. 뭐 물론 논타이틀은 했을지 모르지만 타이틀 매치를 미들로는 안 했기 때문에 하고 베니테스 글쎄 베니테스 그러니까 이게 파블러스 4를 그 만든 이유가요. 뭐냐면 그 비디오를 만든 거예요. 영상을. 예, 상업적으로 만든 건데 거기에 만약에 해글러가 빠지고 베니테스가 들어갔다? 안 팔리죠. 예. 그 부분을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는 파블러스 4 뭐 논란이 있기 전에 파블러스 F4라는 거에 해글러, 레너드, 헌스, 두란이 들어가야지만 장사가 되는 거예요. 파블러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거. 파블러스 4라는 그게 자연적으로 생성된 게 아니고 비디오 사업하면서 그렇죠. 그냥 예. 파블러스 4 그러면서 만들어서 스카이 스포츠에서도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트로이카 하면서 누구 세 뭐 명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단은 상업이 먼저니까 이거를 베니테스를 넣었다? 해글러를 빼고 그러면은 그렇게 이슈가 되고 지금 팔리지 않죠. 정준님께서는 네. 그 복싱 팬이시잖아요. 네. 팬 입장에서 봤을 때 진정한 그랬을 때, 뭐가 그랬을 때 미들급으로 아니죠. 그 4명 5명 4명으로 4인을 꼽았을 4인을 때 꼽았을 때 과연 해글러가 맞느냐 아니면 저는 맞다고 보는 게 해글러가 더 맞느냐. 예, 맞다고 보는 게 베니테스보다 왜냐면 더 베니테스가 일단은 해글러만큼의 그 세 선수와의 전적이 안 되니까 일단 두란 하나 이겼죠. 두란만 이겼지 두 선수한테 안 됐잖아요. 그런 또 그런 해글러 레너드가 이겼고 그래서 상업적일 뿐만 아니라 팬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저는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그리고 일단 아깝네요. 페블러스 5로 좀 하지. 페블러스 파브러스는 다 4입니다. F로 들어가니까 FF예요. 뭐한 6 해가지고 아론 프라이드 넣어버리지. 그런 베스트 6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게 영어라는 게 파블러스는 4가 되고 예, 베스트는 6로 많이 뽑습니다. 5가 아니에요 또 영국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축구도 보면 베스트 뭐 6 팀, 6 골스 플레이어스로 가고 파블러스는 4로 가요. 그럼 비디오가 잘못했네. 베스트 6 그 해가지고 얘기로 따지면 제가 이제 오늘 결론을 내자면 좀 전에 얘기하신 상업적인 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 그게 첫째 이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그 선수가 들어간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지금도 생각이 베니테스가 좀 더 거기에 그 선수들 간에는 체격이라든가 체력이라든가 뭐 실력이라든가 모든 그 활동 근데 이제 실력이 제 생각에는 전적 때문에 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봤을 때는 베니테스가 좀 더 적당하지 않나 지금도 그런 생각에는 변해요. 근데 좀 맥이 좀 빠져요. 사실 베니테스가 들어가면은 당연히 빠지겠죠. 아니 뭐가 빠지냐면 일단은 이긴 선수가 해글러는 다 이기고 레너드한테만 졌지만 베니테스는 그렇지 않잖아요. 두란만 이긴 거예요. 해글락은 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고 헌즈한테 예. 지고 그리고 당연히 네임 발로에서도 떨어지니까 네임 밸류라고 하는데 이제 영어에서 네임 발로입니다. 네임 발로에서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봤습니다. Net worth as a boxer라는 건데 이거는 파이트 머니로 이거는 뭐 영국 미국이 똑같을 수밖에 없죠. 파이트 근데 좀 하나 다른 건 미국에서 net worth라고 하면 자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싱 외에 번 것까지 넣더라고요. 미국은 조금 달라요. 근데 영국은 순전 파이트 머니 그러니까 복서로서 현역 때 번 거로만 순위를 또 매겨요. 광고료 이런 거 빼고 그런 거 빼고요. 파이트 머니만. 파이트 머니와 아마 요새 페이퍼비도 포함일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저 자기 리베이트까지. 근데 미국의 내 워스는 좀 다른 게 복서로서만 번 게 아니라 복서 그 시합이 아닌 다른 걸로 번 것도 치더라고요. 조지 포먼은 많이 벌었지. 그렇죠.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좀 더 복서로서 돈을 번 거는 연구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net worth as a boxer 순위를 보면 10위가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들으시면 다 공감하시고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일단 10위가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입니다. 5,800만 파운드. 이거를 1,600원으로 계산하는데 하나로 좀 계산 좀 해주실래요? 한번 여기서. 좀 체력 정도 되겠네. 아니 근데 계산을 좀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600원으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6,500만 달러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아,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80억 정도 되겠죠. 아니죠. 더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5,800만 파운드니까 1,600원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1,600억. 환율이 1,600원. 올라가기 때문에 예. 1,000억 정도가 적정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계산하셔서 98억이네 98억. 아니 980원. 900 1,000억이 되네요. 1,000억. 예. 9위는 안토니 조슈아. 이게 제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건데. 근데 거품 복서. 영국, 독일 이쪽이 그 파이트머니가 비싸더라고. 참 마음에 안 드는 6천만 파운드 9위입니다. 8위가 슈거레이 레너드. 이거 어떻게 레너드 선수보다 아무리 시대가 있지만 조슈아가 더 벌 수가 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저 불만이 많지만 8,800만 파운드. 타이슨 퓨어리가 1억 파운드입니다. 7위고요. 벌써요. 타이슨 예. 퓨리는 뭐 최근 시합에서 어마어마하게 받으니까. 1,700억에서 왔다 갔다 하겠네요. 예. 그렇죠. 1,600억. 아, 여기서 잠깐 끊어야겠다. 왜 5위, 6위가 없지? 6위, 5위가 왜 날라갔지 여기서? 그냥 하셔요. 아, 참. 6위, 5위는 따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4위는요. 알리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스카 델라호야. 알리는 여기에 빠졌어요. 제가 고달 말씀드렸는데. 오스카 델라호야가 1억 4,800만 파운드. 3위가 마니 파키아오. 1억 6,300만 돌러. 아, 그러니까 돌러가 아니라 파운드입니다. 이게 잘못 쓴 거고요. 2위가 조지 포먼. 그러니까 경기로도 많이 벌었다고 보는 거죠. 경기로도. 그 선수 때입니다. 이거는. 은퇴한 다음에 말고 선수 때 2억 2,200만 파운드. 워낙 또 그 전적수가 많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지 포먼의 기록을 보니까요. 알리하고 진 다음에도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또 광고를 찍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번거를 뺀 거지만 이렇게 2위입니다. 1위는 당연히 마음에 너무 안 들지만 플로이드 메이웨더 4억 파운드. 여기 알리가 없죠. 알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지금 10위가 블라디미르 클리치코인데 5,800만 파운드잖아요. 알리가 5,500만 파운드. 11위 정도. 그래서 파이트머니는 이제 그 시대의 잭 템플 시대 이제 처음으로 그 당시에 100만 불을 넘겼죠. 그 흥행 규모가. 그렇게 해가지고 제 기억으로 이제 파이트머니 사상 최고의 건 조 프레이저하고 그 무하마드 알리 캐셔스 클레이 1차전. 2차전. 그때 250만 불. 그 당시에 각자 250만 불 받아가지고 알리는 이제 도전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서 그 당시로선 최고의 125억이네요. 그러니까 71년도에 그럼 지금 가치로 따지면은 당연히 한 1,000억 더 되겠죠. 그리고 20배 되지 않을까? 그 기록을 이제 3년 후에 그 조지 포먼과 무하마드 알리가 시합할 때 각자 500만 불씩. 와. 그때도 이제 알리는 도전자 입장임에도 챔피언하고 같이 500만. 그러니까 74년도 500만 불이면 74년도 몇 년 전이야 도대체? 그럼요. 제가 50년 지금 전이네. 보니까요. 49년 전이네요. 영국의 물가를 계산하면요 3,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이웨더보다 그게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액수가 떨어지는 거지. 지금이 그 플로이드 메이웨더의 2,000억 번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3,500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각보다 좀 규모가 작네요. 그러니까 메이웨더가 4억 파운드라고 그랬죠. 요거는 이제 선수 때 번. 예, 선수 파이트 때 머니와 파이트 그걸 머니로 먹으니까. 해도 6,400억 정도인데 파케오 한 사실 시합이 매니 파케오랑 한 시합했을 때 네. 거의 뭐 PPV 1,500억 배당금까지 해서 2억 2천억을 넘게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2억 2천 돌러. 까지 돌러. 아니 2억 2천억 정도 하나로 계산했을 그렇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파이트머니가 4억 파운드면은 어떤 시합은 상상 6,400억이에요. 6,400억. 어떤 시합은 상상을 초월. 그러니까 헨리 마스케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파이트머니 엄청 많이 받더라고. 많이 봤죠. 예. 독일이 일단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뭐 요즘 이제 제일 관심이 이제 이번 주에 그 저번타 데이비스하고 라이언 가르시아인데 저번타 데이비스가 150만 불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이언 가르시아는 일반 개런티는 라이언 가르시아는 40만 불은 못 받더라고. 타이틀도 없고 하니까. 페이퍼뷰 배당금이 워낙 높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파이트머니는 정말 개개인에 따라서 1조 6천억이네요. 저희 메이웨더가 1조 6천억. 아, 네. 6조 1조 6천억. 아, 네. 그러면 그럼 맞네요. 그럼 1조 6천억. 너무 적게 나온 것 예, 같아서. 그래서 그 조지 포먼 무하마드 알리 그 74년도에 시작할 때 500만 불. 그러면 조지 포먼이 9천억인데요. 거의 1조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말이 돼요. 예. 그러면은 그때 그 당시에 74년도에 500만씩이면 마니 상상이 안 돼. 파키오가 거의 8천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예. 그러니까 74년도에 포먼하고 알리가 500만 불 받았는데 8년 전에 니노 베네티가 무지하게 비싸게 주고 왔다는 게 5만 5천 불이었으니까 거의 100분의 1, 그러니까 100배를 더 받은 거니까 한 8년 사이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받은 거죠. 그 당시로는.
그러니까 유명우 장정구 선수가 한참 전성기 때 한 시합당 1억 1천만 원. 10만 불 정도? 국내에서 어쨌든 상한을 둬가지고 장정구 선수가 1억 1천에서 묶여서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방어전 초창기에는 6천, 뭐 8천 이렇게 올라가다 이제 1차 방어전 때 이나미 마사루랑 할 때 6천으로 발표. 그러니까 고거에 6천 나가서 몇 번 하다가 8천으로 오르고 1억 천에서 이제 묶여온 거예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상한가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국내 흥행 시장에서 줄 수 없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같은 PPV 시대라면 말이 달라졌겠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죠. 근데 하여간 그 당시에 그 돈이면은 1년에 한 서너 번 방어하고 한 3억이면은 모든 프로 스포츠에서 수입 랭킹 1위였으니까. 항상 뭐 1위를 야구고 뭐 했었죠. 축구고 프로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럼요. 복싱이 항상 1위에서 5위 사이에 한 2명, 3명 정도 이제 끼었을 때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맞아요. 그 지금 우리나라 파이트머니가 4라운드 보이들이 라운드당이지. 10만 원이에요. 근데 뭐 그러니까 일반인들 생각하면 뭐 일본은 복싱이 뭐 무지하게 좋아가지고 많이 받을 것 같아도 일본이 4라운드가 지금 6만 엔 받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조차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한 2-30%밖에 안 되고 한 7-80%는 6만 엔이요? 6만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표 팔아서 100만 원 정도 번다는 건가 그게? 아니 한 6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표 팔아야 100만 원. 표를 잘 팔면 이제 100만 원이고 일본 애들은 그 표를 팔아서 트레이너한테 10%, 매니저한테 33%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영국의 런던 남부 챔피언보다 적은데요? 그러니까 일본도 굉장히 많이 잘 챔피언이 버는 되기 거죠. 일본도 굉장히 적어요. 일본 챔피언까지는 다 튀김집에서 일하고 우동집에서 일하고 다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OPBF 챔피언도 돼가지고도 계속 일을 하고 OPBF 챔피언은 어느 정도 돼서도요? 자리 잡고 세계 챔피언도 이래요. 진짜예요 일본이? 그 사토요타도 뭐 그런 음식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본도 굉장히 열악한데. 그래서 뭐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인기 있는 챔피언은 와. 많이 받지만 인기 없는 챔피언은 많이 못 받아요. 그렇게 비하면 영국은 굉장히 좋은 건데요. 그 대신에 많죠. 그 대신에 얼마 전에 그 프로 데뷔한 텐시는 1차 그러니까 프로 데뷔전에서 1억 엔을 받았으니까 10억 원을 받았으니까 근데 왜냐하면 잉글랜드 챔피언이 되면 판정으로 이겼습니다. 텐시. 이 영국은 이제 잉글랜드 챔피언이 있고 4개 나라를 다 브릭 챔피언이 있잖아요. 잉글랜드 챔피언이 되면은 인기가 좀 있으면 한 6천만 원 이상 받으니까 그럴 거예요. 그래서 7천만 원 이렇게 뭐 받으니까 일본이 복싱이 좋고 다 일본 복싱을 부러워하지만 일본 복싱 4라운드를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물론 우리나라도 굉장히 현실적이지 못한 그 파이트머니지만 일본도 우리나라 굳이 따지면 우리나라는 라운드당 10만 원 4라운드 보이가 아직도요. 그런데 일본은 라운드당 15만 원. 15만 원이 안 되죠. 그게 그거네요. 이것도 그러면. 15만 원도 티켓. 아니 그리고 와. 지금 이제 달러로 계산을 하면 엔화가 이 그렇죠. 엔저기 때문에 사실 15만 원도 어떻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아니, 안 되죠. 지금 10만 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4라운드 보이가 일본은 공식이 한국과 똑같네요. 60만 못하네, 원이니까 오히려. 뭐 그 대신에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천문학적으로 뛰는 거니까.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에 상응하는 몸값 가치가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거기까지 뛰어 올라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본은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는 국내 챔피언하면 어느 정도 가격이 이렇게 정가 같이 돼 있는데 일본은 개개인 따라서 같은 일본 챔피언이라도 누구는 100만 원 받고 누구는 그때부터는 1000만 원 받고 누구는 3000만 원 받고 시합을 그때부터 이제 개인 차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제 일단 기본적인 저변 그러니까 기본적인 파이트 머니가 영국은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굉장히 좀 한국 일본에 비하면 굉장히 안정된 편이네요. 아니 그거는요. 아까 잠깐 흥행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독일, 영국 이런 데가 파이트 머니가 비싸요. 그 수밖에 없는 게 영국 사람들 다 많이 벌고 많이 씁니다. 프로스포츠라는 것이 많이 벌고 많이 쓰니까 예. 경기장을 찾아와요. 예, 사람들이. 관객이 많고 예. 관심이 있으면 그렇죠. 그게 돈으로 모이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미국도 선수가 많이 받죠. 미국도 4라운드 보이들은 얼마 못 받아요. 로컬들은. 그리고 뭐 멕시코, 태국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굉장히 싸죠. 그렇죠. 4라운드 보이들 멕시코 같은 데는. 그렇게 보면 영국이 굉장히 그래서 파이트 권투선수로서의 머니가 정말 그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슈퍼스타 말고 기본적인 먹고 살기 좋은 나라예요. 파이트 머니가 비싼 게 영국하고 독일. 독일보다는 영국이 3배를 많이 받죠. 거의. 지금은 독일 시장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복싱이 죽었는데 이제 그 헨리 마스케부터 아서 90년대 후반부터 클리츠코 2010년 이전까지 그때가 독일 황금기였어요. 뭐 스펜 오드게, 클리츠코 형제, 스미아일조스키 그다음에 아더 아브라함, 뭐 그다음에 펠릭스 스톰 이때는 뭐 걔네도 파이트 머니
그러니까 페릭스 스톰도 별로 잘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파이트머니 많이 받을 거 하더라고. 또 그렇게 보면은 영국 챔피언 정도, 그러니까 국내 랭킹 정도 선수로의 활동을 하는 그 선수를 봤을 때 역시 영국이 최고네요. 세계 챔피언 말할 것도 없고. 물론 미국이 더 크겠지만 그 국내 랭킹전으로 따졌을 때도 그거는 영국이 나을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영국 챔피언, 일단 잉글랜드 챔피언이 6, 7천만 원을 받으니까 인기리 선수는 3, 4천만 원을 보통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뭐 3번, 4번 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1억 이상 국내 챔피언으로서 그렇게 버는 거는 영국밖에 없네요. 그렇게 보면. 그 영국 복싱은 특이한 게, 그리고 그 시합 끝나고 인터뷰를 링 위에서 안 하고 그 코너에 예, 앉아서 합니다. 앉아가지고 하고 앉아서 둘이 합니다. 또 나란히 나란히 앉았어요. 상대하고 나란히 재밌어요. 앉아하고 보면. 중간에 프로모터 껴가지고 뭐 이제 그날 시합 그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 시합에 대한 거 얘기하고. 영국이 굉장히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는 안 그런데 한 4부 리그, 5부 리그 경기를 보면 전반이 끝나면 감독, 선수 인터뷰를 합니다. 나가면서 어떻게 봤냐. 그래, 그게 굉장히 재밌거든요. 관중들 이 시청자를 보면 굉장히 재밌거든요. 전반이 되는데 근데 걔네들은 뭐 그 F워드를 하니까 우리 후반에 이길 수 있어, 쟤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이 그냥 여과 없이 나오고 라이브니까 나오니까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 나라는 영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국이 지금은 뭐 이제 복싱 그룹으로 각자 선수 따라 또 브랜드도 틀리고 쓰고 하는데 70년대 80년대 보면 그 영국 그 그룹가 벨크로 같더라고. 그 끈이 아니고 프로시합도 그 영국 그 베리 맥기건 시절 보면 끈이 아니죠, 진짜. 그 프로시합인데 벨크로예요. 그 맞습니다. 영국 특유의 그 그룹 있어요. 그 영국 브랜드 있는데 끈이 아니네요. 그 벨크로야 그게. 클래식 경기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그게 특이하네요. 그 이게 벨크로. 진짜 끈이 아니에요. 막 존 스트레이시 시절 옛날에 그 당시에 보면 그 영국 그룹가 벨크로야. 끈이 없어. 또 다시 그걸 감안한지 모르겠는데 지금 들으니까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그 영국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영국 특이한 게 지금도 로컬 시합은 젖지가 없어요. 원심제. 레프리가 그냥 보다가 시합 끝나자마자 그냥 손 들어주면 끝이야. 맞습니다. 그게 오피셜이야. 공식으로 그냥 끝나버리더라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고 일부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근데 1월달에 영국 갔을 때도 오픈 게임만 2-3개는 주심이 그냥 손 들고 끝나고. 그게 웃긴 게 점수 발표도 안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뭐 점수 없어. 한 10초 만에 그냥 들어버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종료공 땡 울리는 순간 손 들어줘 버리더라고. 뭐 집게고 뭐고 없고 그냥 주심의 그 필대로. 그 로컬 경기. 그 언더카드를 보면 되게 웃겨요. 지금 이제 용어가 이제 나왔는데 이건 제가 이제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쓰던 거를, 근데 이게 잘못이 미디어가 잘못입니다. 아직도 미디어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잘못된 표현들. 저 보통 말씀드리자면은 뭐 샌드백 그런 말 안 쓰거든요. 샌드백은 50년대 60년대 모래를 채웠을 때 샌드백입니다. 펀치백이죠. 지금 다 소물 넣잖아요. 소물 넣지 누가 지금 모래를 넣는 그 펀치백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게 세미파이널. 세미파이널 말이 이제 메인 이벤트죠. 그게 정확히는 세컨 세미파이널. 그다음 나머지는 언더카드 그렇게 쓰고요. 영국에서 스윙바웃은 쓰나요? 스윙바웃이요? 어떤 거 말할 때? 스윙바웃은 이제 미국 쪽에서 쓰는데 예비 경기. 그건 못 들어봤네. 그러니까 스윙바웃. 마지막 그 언더카드가 끝났는데 너무 빨리 끝나면 대기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앞으로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제대로 시간을 TV 중계에 맞추면 리저브 맞춘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리저브 요즘은 맞추.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키오로 끝나면 그러면 이제 하고 그렇게 리저브 맞추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어떤 시합은 이제 다 스케줄대로 올라가서 본 게임 끝나고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에 시합이 빨리 끝나면 중간에 그래서 이제 그 미국 리저브 마치. 그거 미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은 스윙바웃이라고 하더라고. 후보 경기. 리저브 마치. 그러니까 스윙이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영어가 굉장히 다르니까 영어가. 그 다음에 이제 헤드 가드. 헤드 뭐라고 하죠? 기어. 헤드 기어. 그 기어가 기계라는 말, 기구란 말인데 그것도 좀 웃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도 마우스 가드죠 원래. 그리고 그것도 다르고. 영국하고 미국하고 또 쓰는 그 표현이 틀린 게 많더라고. 뭐 일상적으로 따지면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리프트. 근데 제가 여기서 백화점 리프트를 물어보니까 어디 공사하냐 그러더라고. 처음 왔을 때 리프트 있어야 하니까는 어디 공사장이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막 마이 프렌드 그러는데 영국 애들은 메이트 그러더라고. 메이트와 같이 씁니다. 마이 프렌드 메이트 같이 씁니다. 마이 프렌드보다는 헬로 메이트 더 많이 써요. 이쪽으로 많이 쓰고 하이 메이트, 헬로 메이트. 그 대신에 이제 미국 애들은 메이트를 잘 안 쓰고 그냥 프렌드로 마이 쓰고. 프렌드라고. 제가 처음 갔을 때도 에이 메이트인데
내가 내 친구 단짝이 아닌데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아 했어요. 우리는 메이트하고 메이팅이 생각입니다. 메이트. 메이팅. 아, 하이메이트 이거 말을 굉장히 많이 쓰 이렇게 듣기가 굉장히 어색했어요. 뭐 영어들 다 아시겠지만 메이팅은 짝짓기거든. 그렇죠. 네. 아니 리프트를 탔는데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데 웃는 거예요 남자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남자의 그 뭐랄까 그 정서로는 나를 보고 왜 웃지 놈이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시비거나. 네, 하이메이트 이렇게 하면서 웃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영국 사람들이 소리란 말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스쳐도 소리. 일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쓰죠 소리. 그건 미국도 뭐 소리. 영국이 굉장히 많이 쓰니까 싸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미국 쪽 가면 프렌드를 많이 쓰는데 그 영국, My 호주 friend. 얘들은 메이트더라고. 호주도 이제 영어 따라서 쓰는 그리고 거니까. 이제 필리핀은 좀 이상하게 보스. 아. 아니 내가 지하고 친구인데 헬로 보스. 손님한테 많이 씁니다. 마이 하이 보스. 보스하고 씁니다. 하이 보스. 그 보스란 말을 많이. 젠트하고 보스란 말 이제 손님한테 돈을 쓰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그래서 써줍니다. 그 필리핀 애들은 특히 그 친구나 동료한테 그 보스란 말을 되게 많이 써. 친구한테도요? 그냥 뭐 처음 친구급인데도 봐도. 그러니까 처음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좀 친해지면 친해졌을 때 그건 안 쓰는 그러니까 거예요. 괜히 존칭해 주는 거지. 아유 뭐 어. 약간 근데 그 필리핀 친구들이 특히 그 보스란 말을 잘 써. 보스란 말 들으면 상당히 기분이 좋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념으로 뭐 사러 갔는데 보스라고 하니까. 한때는 그 보스의 조양은이 형님을 존경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이제 돼서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재밌게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지났네요. 저 영국에서 아마 이번에 아마 열흘 있다 출국하시는 걸로 아는데 가시면은 또 한 1, 2년 내에는 못 오실 것 같아요. 내년 1월에 올 겁니다. 1월에 옵니까? 예.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 그 무대가 있는데 성공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 런던 한량님께서 그 엔딩 좀 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난 회에 이어서 너무 중구난방으로 정말 두서없이 얘기를 했네요. 저 때문에 지금까지 이게 체계적으로 준비원님 비롯해서 회장님 그리고 이선우 회사님 정말 체계적으로 말씀을 많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오다가 제가 끼어서 중구난방 너무 두서없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요즘 섹션이 다 두서없는 거로 가고 있어요 지금.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